자, 이제 점점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정답에 접근해 볼 텐데, 아까 문제도 첫 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은 however가 나와 있어. however. 그럼 이게 1학년 때부터 내가 얘기한 친구들 있지만, 어떤 지문에서 통념, 즉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이 제시가 된 후에 역접의 표현이 나오고 나면 이 다음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평소대로 말을 만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however 뒤에가 지금 뭐야? 빈칸이지. 그 얘기는 뭐야? 확실하게 시간을 아끼려면 이 내용을 정확히 번역한 다음에 이 내용에 뭘 적으면 된다. 반대가 되는 내용이 답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놓고 그 반대가 정확히 뭔지 모를 때 밑에를 추가로 읽는 거지. 이 문제는 다 읽고 다시 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줄 해서 primary goal. primary가 뭐야? 주요한 목표가 있대. 원래 replication은 복제인데 그냥 복제 그러면 막연하잖아. 그래서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이 지문에서는 복제라는 걸 반복 실험이라는 의미로 쓴 거야 라고 해서 주석을 달아준 거야. replication 꼭 외워야 되는 단어지만 니네가 일반적으로 외우는 복제가 아니라 여기선 반복 실험이라는 뜻이야 라고 주석 달아준 거야. 그럼 해석 나오잖아. 반복 실험을 자꾸 하는 목표는 이거래. determine은 알지? 뭐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수능에 정말 단골 출제되는 구문이 있어. 문제가 아니라 구문. to the extent 그러면 이게 정도란 뜻이거든. to가 어디까지니까 해석이 일단 어떻게 돼?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알겠어? to the extent 그러면 그 정도까지야. 요걸 가지고 가봐. 정도를 결정해야 돼. to which니까 그 정도까지. 자, 이걸 뭐라고 배웠었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배웠거든? 물어볼게. 이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누구야? 전치사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정도지. 자, 꿀팁 알려주는 거야. 해석을 빠르게 할 때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뭐가 나온다? 관계 대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선행사를 2번 해석하고 넘어가면 자연스러워. 이게 2번 해석이 뭔지 보여줄게. 반복 실험의 주요한 목표는 결정하는 것인데 정도를 결정하는 것인데 한 번 해석했지? 2가 까지라 그랬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물으듯이 가볼게. 반복 실험의 주요한 목적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정도까지 관찰된 관계가 일반화되는 거지. generalize, 일반화되는 거야. 일반화란 말 뭔지 알지? 통일된 규칙을 마련해서 누구나 해당되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지? 뭐를? 다른 테스트에 걸쳐서. 다른 테스트라는 건 아까 실험이라고 했지. 반복 실험하면 몇 번씩 하게 되잖아. 그때마다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반복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그 반복된 실험들에 무슨 점이 생기겠어? 공통점이 생기겠지. 그걸 뽑아내면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일반화 이러는 거지. 됐어?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주고 수능을 몇 점 나오나 봤더니 이렇게 쌤하고 한 달 동안 공부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등급씩 다 올랐어. 그럼 우진이 가르칠 때도 한 등급이 올랐고 너도 한 등급이 오르고 각각의 반복 실험이야. 가르쳐보고 시험 봐보고 하니까 똑같이 다 1등급씩 올랐어. 그지? 그럼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등급이 한 등급씩 오르는구나 라는 무슨 화가 나올 수 있어. 일반화. 그게 반복 실험의 목적이래. 됐어? 반복 실험을 하면 목적이 뭐라고? 그 많은 실험 속에서 공통된 것을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거잖아. 그지? 뭘 세워놓고 연구의 hypothesis 뭐야? 가설을 세워놓은 다음에 자 가설을 세웠어.
그럼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 뭐 하지? 실험들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실험을 할 때마다 공통된 뭔가 결과가 나와. 그럼 이 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화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과학 검증의 과정이지? 근데 이게 주제가 아니다. 그러면 봐봐. 좀 생각을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뒤에 부분이 쉬워져. 이렇게 반복해서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일반화를 만들기 위해서지. 그지? 그러면 우진이가 그렇게 실험을 했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어. 맞고 맞았는데 마지막 실험이 가설과 어때? 달라. 보통 이름이 다른 가설을 뭐하니? 일반화가 목적이라면 이 다르게 나오는 실험을 뭐 해버려야 돼?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생각하면 일반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하지만 just because 하다가 하나의 발견이 뭐 된다는 거. 일반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반복 실험을 했는데 얘가 A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일반화 되려면. 근데 이 가설을 세우고 A, B, C도 나오고 뭐 A가 또 나왔다고 쳐. 그럼 뭐야? 일반화가 어렵잖아, 그지? 그럼 이 실험은 저 목적에 따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하지만 그렇게 일반화를 does not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생략된 거야. 그것이 절대로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 실험 자체가 어떻지 않다. 흥미롭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부정 집중하라 그랬지? 이중 부정은 뭐야? 긍정이야. 그럼 앞에 일반화 됐어 안 됐어? 하지만 일반화가 안 된다 그래도 그 일반화되지 않는 실험도 어떻다? 중요하다. 이게 주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반복하는 것은 가설을 입증하려고 반복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슨 화가 이루어져야 가설이 입증돼? 일반화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가설과 안 맞는 실험 결과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괜히 했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잘 봐. indeed가 무슨 뜻이야?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이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indeed면 바로 윗줄에 however 다음 내용과 이게 어떤 내용이 돼야 돼? 같은 내용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봐봐. 과학은 proceed 뭐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즉 가설과 실험을 통해서 과학은 앞으로 발전해야 되겠지. 근데 일반화가 안 돼도 과학은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오히려 과학은 일반화가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더 과학은 프로시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침착하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여기 however 전까지는 뭐야? 우리 실험의 목적은 이미 세워놓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일반화 과정 속에서 안 맞는 게 나와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오히려 그때 과학이 더 뭐한다? 발전한다. 예를 들어봐. 기존의 사람들이 뭐라 A는 B라고 했어. 다들 그렇게 믿어. 일반화 시켜가지고. 근데 갑자기 유명한 과학자들 뭐라 그래? 아닙니다. A는 C입니다. 그게 만약에 입증되면 그 돌발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더 훌륭한 과학자로 남는 거 아니야? 역사책에 보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남들이 다 일반화해서 안 된다고 할 때 혼자 뭐한다?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뭔 얘기 하겠어? 유명한 사람 있잖아. 갈릴레이. 그 당시에는 다 일반화된 게 뭐야? 이미 그 시대에 일반화된 이론이 뭐야? 천동설이지. 근데 그 당시에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래서 뭐야? 가설과 안 맞는 돌발적인 결과잖아. 근데 그걸 서서히 입증시키면서 과학은 어떻게 퇴보했어? 진보했어? 그 얘기야. 그럼 빈칸 우리 찾아볼 거야. 과학은 우진이 얘기해봐. 과학이 어떨 때 발전한다고? 실험 결과가 뭐 되지 않을 때? 일반화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오케이? 뭔가 특별한 게 나왔을 때지. 자, 선택지 분석해 줄 테니까 다 골라봐. 1번 developing 발달시킴으로써 과학이 나간다. 구체화된 지식을 발달시켰을 때 디자인된 특정한 집단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특별한 지식을 발달했을 때 완전히 무슨 이탈이야? 이건 특정 계층의 지식이 발달했을 때 과학이 나간다는 얘기니까 일반하고 돌발 변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두 번째
emphasize 뭐였어? 강조할 때 과학은 발전한다 이거야. 강조함으로써 뭐를? 발견. 가설의 발견. 무슨 가설이지? 일반화될 수 없느냐 있느냐. 지금 내용이 일반화될 수 없는 가설이 나왔을 때 발전해, 일반화될 수 있는 가설이 나왔을 때 발전해. 없을 때 발전한다 그랬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not 들어가면 오 미 잘했어. 그게 보이면 아 이 자식들 나 함정에 빠지라고 이렇게 냈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 보지 않았어? 분명히 반대되는 답변인데 not 들어가서 반대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부정어 잘 보라는 거야. 부정어. 오케이? 대충 보다가 2번 쓰면 안 돼. 3번. 수많은 가설들을 일반화시킴으로써 벌써 틀렸지? 일반화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 다음에 discovering limiting condition. 어떤 조건이야? 제한된 조건이라는 건 막 나갈 수 없다는 거지. 자, 이전에 이미 입증된 관계들에 대해서 제한되는 조건들. 이게 뭐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미 입증된 그 관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로는 검증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일반화됐으면 일반화에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입증된 결과물 가지고 이건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사실이야. 오케이? 말을 좀 어렵게 써놨지만 정답이야. 5번은 말도 안 돼. 인간들이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한계에, 환경에 의해서 부여된 한계에 인간들이 적응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과학은 발전한다? 전혀 읽지도 못했어.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 건데 내가 특히 강조한 게 이 구조야. 이 구조. 이렇게 풀어버려 해야 돼. 오케이? 선생님 요새 수영 배우잖아. 수영하는데 자세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근데 우리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예쁘게 자세만 만들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왜 니한테 이런 얘기해? 지금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지문을 분석할 수 없어도 일단 그런 식으로 해봐야 돼 자꾸.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단어 보고 넘어갈 거야. 나머지 내용은 본인들이 나중에 숙제다 생각하고 독해 해봐야 돼. 밑에 있는 거 What is the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 첫 줄에 나왔어. 주된 뭐였어? Primary. 두 번째, 부모님은 해외로 여행을 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뭘 시키려고? 내가 시키려고라고 말했어 지금. 다른 문화에 대해서 뭘 시키려고? 노출시킨다는 게 뭐야? 보여주는 거지?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 exposure. 노출이 아직 내가 아까 해석할 때는 밑에 안 했지만 밑에 내용에 보면 있어. 그다음 마지막에 야생에서는 동물들이 종종 보여준다. 뭘 보여줘? 그들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성? aggression, 공격성. 이런 말 부진이 자주 듣나? 네 안면이 어그로다 이런 거. 응? 어그로가 뭐야? 그 말이 이제 욕같지. 네 안면이 어그로, 네 안면이 공격성을 부른단 말이지. 그렇게 쓰잖아. 요새 SNS에다가 일부러 어그로 끌어가지고 댓글 많이 달게 하려는 놈들도 있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 틱 올려놓고 뭘 즐기는 거야.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애들이 댓글 막 달면 일단 조회수가 올라가. 그래서 요새 인스타 팔로워 늘리려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막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다 죽어!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거기다가 막 반려인지 열받아가지고 막 댓글 달겠지? 살짝 댓글 또 달아주면서 조회수고 막. 참 사람들이 말이야 이상한 존재들. 자, 그 다음 문제 exercise 8번 볼게요. 자, 또 한 번 어떻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 수능 지문 빈칸이나 함축어구는 가만히 보니까요 첫 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 첫 문장을 고3 정도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와 고3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될 문장의 구조로 내는 게 보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문장 해석과 문법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선생님 첫 줄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은 1, 2학년 때 문법적인 쌤하고 맨날 했던 구문 훈련, 구문 독해 요게 좀 떨어지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부터 좀 신경 쓰면 돼. 수능에서 원은 있잖아. 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통일에 사람을 지칭하는 원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봐봐. 이게 특별한 사실이 아니고 일반화된 질문이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아까도 뭐 첫 줄이 이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유야. 도대체 왜? Having a conversation on a mobile phone. 이건 알지? 뭐야? Why driving까지 봐봐. 이거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뭐 하는 동안? 운전할 때 휴대폰 통화하는 게 그것이 so much more disruptive가 뭐야? 좋은 느낌이야? 이게 방해하는 거지. 비교를 썼으니까 좀 더 more destructive 이거보다 방해가 된다. 차라리 뒤에 게 낫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거 예를 들어서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passenger.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passenger가 뭐야? 동승자지. 우리가 운전하면서 대화할 때 휴대폰으로 대화하면서 운전할 수도 있고 또 뭐야? 같이 탄 사람하고 대화 나눌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 질문 되게 재밌어. 이거보다는 뭐가 더 위험하다? 뭐가 더 운전에 방해가 된다? 휴대폰 하는 게. 그래서 휴대폰 운전 중에 사용한 벌금 매기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벌금 받는 거 봤어? 그거는 비교적 안전한데 그 이유를 밝혀줄 거야. 여기서 물어보니까 어제 반 애들은 그러더라. 아니 선생님 여기 밑에 답이 있는데요. 뭐?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또한이라 그랬지. 또한이라는 건 이유랑 이유가 다른 거라는 얘기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니네 아는 거. 다른 부차적인 문제다. 서치에서 inputting a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키패드에 두드리는 거 그것은 또한 방해한다. 운전 작업을 방해한다. 아니 당연히 그 휴대폰 조작하면 방해되는 건 맞지. 그 얘기는 아니란 소리야. 빈칸이. 됐니? 재밌어. 잘 봐봐.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한 뭐야? 답변. 아마도 가장 그럴듯하냐 라이클리 그럴듯한 이유는 최소한 having a mobile phone conversation 할 때 즉 휴대폰 통화할 때 그게 더 위험한 그게 더 위험한 게 아니고 방해가 되는 그런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다음 줄. 당연히 이유 설명하겠지. 자동차에 대한 승객은 픽업이 뭐야? 픽업이 어떤 느낌이야? 딱 느낌. 픽업. 니는 평소에 캐치한다 그래. 픽업. 응? 이렇네. 이러시네. 센스. 알아채는 거야. 뭘 알아채? 비언어적인 신호를 알아채는 거야. 오케이? 비언어적인 신호. 참고로 설명하면 니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고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말을 들어서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봐봐. 이거 중요한 거 말만 했지. 이번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다르잖아. 신호, 선생님 말은 똑같은 톤으로 해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걸 알 수 있지. 근데 통화만 한다고 생각해. 눈치를 못 챈다니까. 그래서 비언어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어. 승객은 옆에 타서 대화 나누다가 봐봐. 가정을 해볼게. 우진이 아빠랑 차 타고 오고 있어. 아빠가 운전을 막 해. 아니 평소 때 운전이 편안할 때 상관이 없어. 크루즈 모드 이럴 때 상관이 없어. 우진이가 아빠 있잖아.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세계 왜 혼났어? 운전을 하시겠지, 그지? 근데 내 시험 점수가 그러면 딱 요번 시험이 이러면 운전하다가 운전을 하셔. 그럼 뭐라 그래? 아니야,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할게. 이럴 수 있거든? 왜 말을 멈춘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걸 말하는 사람이 알아 몰라? 비언어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통화하는 자는 이 사람이 운전하는 줄 알아 몰라? 안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인지 모를 수 있지. 그럼 어때? 일방적으로 엄마 나 시험 망했어. 엄마 영화 드라마 좀 못 봤어? 통화하다가 그래 밥 잘 먹고 그러고 있어. 엄마 근데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나서 뭐라고? 쾅쾅.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귀에서 들리는 그 대화에 뺏긴 거지. 하지만 동승자는 그런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캐치하지.
그 순간 대화를 뭐 할 수 있어? 멈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화가 위험한 거야. 알겠어? 자, 특이한 이유겠지만 동승자는 픽업할 수 있다고. 그 비언어적인 신호를 운전자가 집중할 필요 있는 언제? 바로 그 후자가 이야기가 대화가 트리키는 까다로워질 때야. 대화가 까다로워질 때 그때의 운전의 주된 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 운전자가 주는 신호를 캐치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좀 더 리모트 멀리 떨어진 대화자가 누구야? 휴대폰 하는 사람이 있지. 이 사람들은 is much less likely. less야 less. 픽업을 더 잘해 못해. 못한다니까 이러한 신호들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make 계속 멈추지 않고 해나간다는 얘기야. 인지적으로 어떤? 인지적으로 이거 니네 다른 또 몰라도 말해봐. 인지적으로 그 운전자가 대화를 듣고 인지했을 때 다루기 쉬운 대화겠어? 어려운 대화겠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운전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어려운 대화면 멈춰야 돼. 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대화에 정신을 뺏겨서 운전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휴대폰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대화를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 계속해. 신호를 캐치를 못했으니까. 오케이? 단어 잡아. My life. 얘네 demand의 뜻은 배운 적 있지? demand가 원래 무슨 뜻이었어? 요구하다지. 이거 있는 그대로 번역해봐. 내 삶은 요구해. 그것도 무지하게 요구하는 게 많아. 니네 삶이 니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으면 니네 삶은 어때? 쉬워 어려워? 그래서 수능의 디맨딩은 어려움이야. 그럼 그 디맨딩 나왔으니까 가볼게. 그들은 신호를 캐치를 덜 하니까 계속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인지적으로 어려운 대화를 멈춰 계속해. 계속하는 거지. 인지적으로 어려운 대화라는 게 아까 트리키, 까다로운 대화를 계속한단 말이야. 운전자가 집중력을 뺏기게 되겠지. 계속하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동승자는 까다로워질 것 같으면 대화를 뭐 해버려? 멈춰버리네. 운전에 집중하게 해주는데 통화자는 일방적으로 떠든단 말이야. 지금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야? 그 어려운 대화를 할 때 부차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To shut down. 닫아버려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주된 운전이란 작업의 자원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닫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도 대화를 계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이고 이때는 대화 내용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 어려운 막 저 송추에 막 꼬부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온전히 운전에 집중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운전 그 어려운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그 자원을 뭐 하게 돼? 뺏기게 되니까 운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인지적으로 또 나간다. 인지적으로 어려운 대화. 특히나 대화인데 overreach. 그 대화를 넣고 운전자가 little. 듣고도 뭐 할 수 없어. little이나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어려운 대화를 듣고 역동적으로 맞춘다. 어디저스트 맞추다, 조정하다. 그 통화를 하는 사람의 allocation. 인지적 할당. 인지적 자원의 할당이야. 어려운 말 같지만 할당을 배분을 잘 해야 되거든. 대화를 하면서도 운전의 집중력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생각이 할당이 잘 돼야 되거든. 운전하는 생각, 운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돼, 안 돼? 올바르게 비율적으로 딱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되거든. 근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 할당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앞이 그런 말 알아?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이 하얘지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엄마가 송추에 꼬부랑게 운전하는데 갑자기 스팸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디세요? 막 이러는데 당신 딸을 데리고 있어. 이 얘기 들어봐. 갑자기 엄마 운전하다가 앞이 하얘지겠지. 그러면 이제 다 뺏기는 거야. 그 엄청난 대화에.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보인다. 그 인지적으로 쌍꺼만 빼고 그 어려운 대화는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interfere with 알아? 방해하다. 많이 나왔어. computation. 운전하는데 필요한 뭐? 속도의 계산 또는 거리의 계산 또는 폭인데 앞차와의 폭이야. 이게 뭐 할 때? 운전하는 작업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된다? 대화 때문에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방해하게 된다는 거지, 그 대화가. 어려운 대화가 방해하는 것 같대. 계산을 다 방해하는 거야. 운전에 필요한 방해를. 자, 아마도 그것은 바로 그 대화 때문에 디미니시 도표에 나오는데 뭐야? 늘어나다 줄어들다. 집중력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겠지? 뭐 하는데 집중하는 게 줄어든 거야? 운전할 때 뭐 해야 돼? 눈으로 보고 듣는 감각적인 입력사항에 집중해야 되지. 여기서 센서리라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이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다 안 느껴지고 대화에만 정신을 팔리게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가 이 빈칸이야. 계속 무슨 얘기했어?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대화할 때 뭘 더 뺏긴다? 집중력을 더 뺏길 수 있다. 운전에 필요한. 그 내용만 찾으면 되거든. 의외로 쉬웠어. 자, 선택지 볼까요? 1번. Influence of background noise. 맞냐? background noise는 배경소음인데 이게 왜 나와? 자, 2번. Loss of control. 통제력의 상실이야.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 상실. 끼워 맞추면 돼, 안 돼? 그 휴대폰 통화 때문에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운전하는 상황의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 맞지? 그래도 그나마 이거보단 이게 답이 되지? 3번 볼게. Dependency는 의존도인데 네트워크의 의존성에 대한 의존도. 아니, 의존이 두 번 나왔으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너무 의존한다는 건데 이것도 전혀 상관없잖아. 그지? Inhibition. 금지야. 금지.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금지. 야, 즉각적으로 그 대화자와 상호작용 하려니까 운전이 방해받는 거 아니야? 그럼 상호작용을 중지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쪽에. 그 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태스크가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 반대답 아니야? 언어적 신호를 해석하는 어려움. 뭐 말도 안 돼. Q가 나왔으니까 또 관련 있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돼.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2번이 딱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래도 답이 되려면 2번. 결국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니까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무슨 역을 잃는다? 집중력을 잃게 된다니까.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랑 만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단어 한번 볼까요? 계속. 그 큰 음악은 was 어떤 거야? 아까 나왔어. 큰 소리의 음악이니까 뭐 하겠어? disruptive. 방해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두 번째, 그의 raised는 올리다니까 그의 쭉 올라간 눈썹은 was 일종의 뭐겠어? 눈썹은 일종의 아까 신호, 단서, 버블 Q 이런 거 나오죠. Q.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ready Q 할 때 이게 뭐야? 신호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please try to 뭐 하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완전히 뭐 하세요? 집중하세요. concentrate. 명사는 뭐야? concentrate의 명사는 뭐야? concentration이겠지. concentration은 뭐야 그러면? 집중 이거지, 그지? 자, 하나만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과학 지문에서 concentration이 뭐겠어? 특히 화학에서. 이것도 자주 나와. 농도야. 농도가 뭐야? 화학 시간에 배웠지? 같은 양의 액체에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지? 그래서 가끔 집중으로 번역하다가 화학 지문 나왔을 때 이게 왜 집중이지? 농도로 번역해. 오케이? 자, 단어 공부 그렇게 했고요. 이제 점점 템포를 올려서 9번. 9번. 자, 여기까지만 잘 나오면 뒤에 거 쉬워. 9번 문제는 역시 빈칸이 어디 있니? 위쪽에 있지. 그리고 한번 봐봐.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쭉 단어 모르는 건 없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잠시 시간을 줬으면 보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글은 말이야. 입장과 관계가 되게 중요해. 입장이라는 것은 이 글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쓴 글이냐,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거 당연히 글을 읽을 때 중요하거든.
firms가 누구야? 회사들이야. 일단은 회사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회사가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 소비자가 떠오를 텐데 회사와 소비자에서 이건 누구의 입장부터 얘기하는 거야? 회사는 곧 고객 뒤에 커스터머 이렇게 나오잖아. 컨슈머 나오잖아. 그럼 뭐야? 이게 구매자야, 판매자야? 판매자는 근데 번들 상품 들어봤어. 번들 포장? 뭐 하는 거야? 묶어서 파는 거야. 묶어서 파는 게 같은 걸 여러 개 묶는 것도 있지만 그 맥주 지훈이 맥주 사러 가면 땅콩 붙어있지? 그런 거 다 번들이야. 한잔 하잖아. 왜 그래 또. 자, 회사들은 번들 묶음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한다고 또 묶는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컨비니언스 편의라는 뜻 알지? 편의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케팅이야. 마케팅이 뭐야? 물건 잘 파는데 관여되는 활동들이야. 퍼포먼스는 목적. 자, 그럼 저 편의와 마케팅의 주체는 누구야? 그럼 판매자가 편하려고 또 잘 팔려고 뭐 한다? 묶음 상품 판다. 이런 거야. 물론 신발 상인들, 밴더가 상인이야. 상인들은 could sell left and right separately. 어떻게 팔 수도 있어. 그럼 신발을 팔 때 양쪽을 다 파는 것도 일종의 뭐야? 번들이야. 그지? 이론적으로 한쪽만 팔 수도 있잖아. 너 신발 얼마 전에 샀는데 이거 신다가 안장자리에서 오른쪽이 심하게 떨어졌어. 그럼 막 가서 이거 똑같은 디자인 오른쪽만 주세요.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수 있어 회사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소비자들은 오히려 살 것이다. 뭘 살 것이다? 양쪽 다 사는 번들을 살 거라고. 일단 소비자가 번들을 많이 원하니까 번들로 파는 게 득이 되겠어, 해가 되겠어? 득이 되겠지.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또한 번들링은 이럴 수도 있는데 봐봐. 그냥 할 수 있다. 뭐 회사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데 특정한 조건을 제시했어. 어떨 때야? 소비자들이 have 불완전하게 연관된 선호도,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불완전한 선호도를 갖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더니 맥주를 파는데 맥주 하면 안주가 뭐야? 우진아, 일반적인 안주 땅콩 오징어 아니야? 그거 붙어있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어느 날 홈플러스 갔더니 맥주 캔 옆에 불닭볶음면이 붙어있는 거야. 그럼 뭐야? 고민하겠지 잠시. 이 맥주하고 불닭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완벽하게 두 상품을 연관짓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그때 보통 구매자는 구매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게 봐봐.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아는 거 맥주에다가 고무장갑 붙여놨어. 이거 왜 같이 써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봐봐. 맥주 탕공은 확실히 알지? 완전하게. 그건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사는 건데 맥주랑 불닭볶음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야?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아는 거야? 불완벽하게 상관관계를 아는 거야? 그럴 때는 번들이 먹힌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 번들링은 언제? 소비자들이 불완전하게 선호도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그때 번들링은 해가 되겠어? 득이 되겠어? 당연히 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보기에서 득이 되는 거 찾아. 자, 잊지 마. 누구한테 득이 된다 그랬지? 소비자. 판매자. 찾아봐. 답 찾아봐. 1번 판매자 득되는 거 맞아? 해석해봐. 판매자를 돕는다. extract가 뭐야? 이 단어를 몰라서 그래? extract. 쉬운 말은 뽑아내는 거고 어려운 말은 추출하는 거야. 추출. 더 높은 profit이 뭐였어? 수익을 뽑아내는데 도움이 돼 안 돼? 되잖아. 됐니? 이거는 다음 문장이 무의미할 정도로 쉬운 문제야. 그럼 나머지 보기 볼까? 좀 더 효과적인 자원 할당.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시킨다. 고객들의 혼란을. 번들링이 오히려 잘 팔리게 해야 되는데 고객들
혼란스럽게 막 컨퓨전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안 팔리겠지? 네 번째, 번들된 상품에 대한 불만족을 만들면 되겠냐? 안 되지. 회사 이득. 퍼실리티, 용이하게 만든다. 소비자의 필요에 대해서 상품을 매치시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가 뻔히 알고 구매하게 만드는 거고, 불안전할 때도 사먹기.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뭔지 알아? 맥주에 땅콩 붙이는 건 누구나 해. 근데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리고 싶어. 거기다 맥주 땅콩에다가 뭐까지?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불닭볶음면도 붙이는 거야. 그럼 어때? 불닭볶음면 따로 팔았을 때 매출보다 맥주랑 같이 팔 때도 팔리니까 어때? 매출이 떨어지겠어? 높아지겠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하면 안 돼. 마트 가면 다른 상품이 붙어 있잖아. 그게 이 회사 참 좋은 일 한다. 우리한테 이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팔다니 이거 서비스 아니야. 묶었을 때 그 개별 상품에 합친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원래는 하나만 사면 안 살 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사게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게 바로 번들링의 효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집에 가서 읽으라고 쌤이 내용만 설명할 텐데 이거 왜 나오는 줄 알아? 스포츠, 푸드, 드라마, 뉴스. 근데 뒤에는 상품이 아니라 오징어 땅콩이 아니라 그 요새 OTT 서비스라고 하지?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아니면 니네 집에 보는 올레 TV. 원래 TV 채널 하나하나 구매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떤 바보가 KBS 3,000원, MBC 3,000원에서 묶어가지고 총 해서 나는 채널을 50개 보니까 3,000원씩 3, 55, 15만 원 낼게. 이게 누가 있어? 보통 그럴 때 그 50개 채널을 묶어서 얼마에 보게 해드릴게요. 이거 있잖아. 그거 무슨 상품이야? 이 번들이야. 뭔 얘기 알겠어? 그러면 어차피 한개 비용 얘기만 할게. 한개 비용이 뭐냐면 우진이가 중국집을 해. 응? 근데 짜장면하고 짬뽕 팔았거든. 한개 비용 여기 나오는 요것만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야. marginal cost. 이거 혹시 주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진이가 중국집을 해. 짜장면하고 짬뽕 두 가지만 파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손님들이 원해서 우동을 만들고 싶어. 우동을 팔고 싶어.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뭐가 들어가? 짜장면 짬뽕을 만들 수 있는 기계와 재료가 다 있었지. 우동을 추가시킨다고 했을 때 비용이 뭐가 들어가? 별로 들어갈 게 없지. 왜? 어차피 면 뽑는 거고.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를 좀 희물건하게 하면 우동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동을 추가시켜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거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우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었어. 근데 우동을 팔고 싶어. 비용이 들어간다. 아니 주방기구부터 새로 다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개 비용이 뭐하다? 높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 잘 들어. 끝까지 잘 들어. 한개 비용이 낮아질 때 이걸 무슨 경제라고 하는지 너희들 들어봤어? 규모의 경제야. 규모의 경제야. The scale of economy. 뭔지 알아? 규모의 경제학이 원래 세팅되기에 많은 놈이 새로운 걸 만들 때도 더 어떻다? 유리하다는 거야. 그 대기업이 그래서 부담 없이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이미 기반 조건이 다 있잖아. 대기업이니까 안 건드려 놓은 게 없잖아. 그래서 신상품이 나와도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하나의 전문적이니까 새로운 거 만들 때 이걸 위한 기반 재료비가 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니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신제품 개발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왜 한계 비용이 나오냐면 이제 설명할게. 아까처럼 채널을 묶어서 파는 거 50개를 따로 살 때 15만 원이야. 근데 이게 케이블 TV 보면은 그래서 50개 채널을 묶어서 보시면 5만 원에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회사는 5만 원에 팔면 손해보는 건가? 왜? 어차피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 프로그램 전달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가 뭐만 보겠다고 해서 그걸 쏴줄 수도 있지만 추가로 뭘 더 준다고 해서 더 들어간 돈이 없어. 내가 50개 채널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데 네가 2개만 보겠다. 2개만 보셔도 되는데 아니 뭐 좀 저렴하게 다 보시죠. 내가 얘한테 나머지 채널 지급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보내고 안 보내고 정도잖아, 그지? 송신을 차단하고 보내고 이 정도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 5만원 채널 하나에 3,000원이라고? 이거 다 합치면 15만 원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안 사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보세요. 5만 원을 해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다 보게 한다고 해서 5만 원만 만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있어, 없어? 어차피 이 사람 안 사면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건데.
한계 비용이 거의 있어 없어? 묶음 비용, 번들로 팔아도 한계 비용이 없다고. 그냥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잘 이해해. 케이블 방송사는 니네가 채널을 하나만 보든 여러 개를 보든 준비할 게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비싸서 안 보는 사람들을 묶어서 싸게 공급하면 안 팔리던 것도 팔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 올레 TV 엄마가 신청할 때 보면은 뭐 50개 채널 얼마에 100개 채널 얼마에 그러지만 내가 스포츠 채널 스포티비만 볼게요. 어떤 바보가 스포티비 3채널만 구매해서 보겠어. 다른 것도 혹시 볼지 모르니까 구매하게 되는 거 아니야? 되니? 자, 그 얘기 읽으면서 나머지 내용 마무리해. 밑에 내용 선택지 단어. 우리는 extended 확장시켰습니다. 온라인 주문 옵션을 뭘 위해서? 우리의 고객들의 뭘 위해서 이걸 확장시켰겠어? 불편하라고 편하라고? 편하라고. 편의. 아까 있었지 편의. convenience 기억나? 두 번째 investors 투자자들은 항상 추구합니다. 기회를 추구하는데 maximize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야, 투자자가 기회를 찾는 건 그들의 뭘 높이기 위해서야? 수익이지. profit. 아까 있었어? profit. 그 다음에 세 번째 lawyer. 변호사는 선택했다. specialize 써봐. specialize 써봐. 이게 뭐야? 전문화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인권이지. 인권법이지. 변호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변호사는 특히 인권법에 대해서 전문화하기로 결심했다. 이거야. 그래서 전문가가 영어로 뭐지? 스페셜 리스트야. 특별하니 아니야. 스페셜라이즈 나오면 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놈이 있는데 스페셜라이즈나 스페셜리스트가 다 전문화시키다, 전문가 이런 뜻이야. 되니 그것만 잘 봐두시고 은근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것 같은 단어가 나중에 전혀 다른 뜻으로 나와서 힘들어질 때가 있어. 자, 드디어 나왔어. 내가 10번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맡겨볼 건데 읽으면서 이거 봐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지금 바로 도전해봐. 요거 봐라 하는 게 딱 나와요. 조금 시간이 오버됐네. 미안한데 집 가야 되니까 바로 풀어줄게. 레몬 반갑지 않아? 1강 1월쯤 나왔던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구조가 똑같아. Try this experiment. 이 실험을 한번 해봐라. 실험을 왜 하라고 그랬어? 이 주제를 확인해 보라는 거지. 결국 레몬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결국 이런 것이다 이거야. 이거랑 이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보자. 많은 연구는 이미 검증했다. 보여줬다. 우리 두뇌가 recognize 뭐야? 인지를 못한다. 차이를. 무엇과의 차이? 잘 상상된 경험과 직접 한 거야? 상상한 거야? 상상과 진짜를 구별을 한다 못한다. 우리 뇌는 구별을 못해. 그래서 있잖아. 니네 나중에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언제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아씨 유럽 안 가봤는데 가봤다고 해야지. 그래 막 뻥을 쳐. 뻥을 계속 치다 보면 머릿속으로 자꾸 뻥치기 위해서 상상을 하겠지. 한 10년 지나면 잠깐만 내가 갔다 왔나? 이렇게 된다니까? 뇌는 웃긴 놈이라서 그래서 내가 밤에 꿈을 생생하게 꾸면 이게 진짜로 가짜지 뭐. 꿈이라는 게 뭐야? 진짜 실제로 리얼하게 경험한 거지 꿈속에서는. 근데 며칠 지나면 잠깐만 너 이거 했나?
꿈이었나?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에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우리 뇌는 뭐하고 뭐를 혼동한다. 상상과 실제지. 그럼 물어볼게. 이게 뭐야? 실제야 상상이야? 상상을 통하면 여기 무슨 말 들어있어야 돼? 그렇지. 보기에서 실제 찾아봐. 1번에 리얼리티 나오지 않아? 1번 답이야. 오케이? 자, 넣어볼까? 너는 상상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징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참고로 알아도 비주얼라이징이 진짜 보는 게 아니고 비주얼라이즈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림 그려보는 거야. 비주얼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보이는 거 얘기 아니고 비주얼라이즈는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너는 연습하는 거야. 뭐를? 실제를. 그래서 있잖아. 요걸 잘 이용하면 니네가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이 지문을 만약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다면 이렇게 하셨을 걸 하고 상상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뭐처럼 느끼게 돼? 실제처럼 느끼면서 학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시각화라고 해서 공부 방법 중에 나오고 공부의 시인가 거기 나와. 자, 그러면 중간에 레몬 얘기 왜 나왔어? 대충 읽어봤어? 레몬을 니네 지금 손에 레몬 주었어 안 줬어? 우진아, 레몬 있지? 레몬 떠올려봐. 노란색 레몬. 반으로 딱 잘랐다? 즙이 뚝뚝 떨어지네? 노란색 입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뭐야? 우리 뇌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상상을 했는데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시다! 심 나와야 돼! 심 먹어. 레몬이 없는데 뭐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뇌는 레몬을 진짜 맛봤을 때도 침이 나오지만 안 보고도 침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가 집에 가서 혼자 멍 때리고 밤에 누워있을 때 뷔페 가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싹 떠올리면 너도 모르게 뭐가 흘러? 질문을 거야. 뇌는 어디 와 있다고 생각해? 진짜로? 뷔페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 지문이고 문제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쉬웠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마지막 얘기야. 첫 줄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힘을 좀 빼도 돼, 안 돼? 빼고 지금 니네가 선생님 정확하게 저 문장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단어만 보고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빈칸이나 함축어구는 우리 확률상 어디에 많이 집중해야 돼? 첫 문장. 여기에서 해석도 하고 생각도 한번 넓혀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를 단어를 보면서 맞춰 나가면 이거네 하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잘 푼다 하는 시점이 될 거야. 아직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오케이? 연습합시다. 자, 과제는 역시 그 선생님이 금요일 날 수업이 있긴 하지만